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저는 바리스타 김영민입니다. 저는 카페 프레이즈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여러분이 자격증,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시험을 보러 갈 거예요. 그 시험 볼 때 평가하는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대학생일 때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잘 모르고 이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이제 뭐 다양하게 좋아하는 것도 많고 조금씩 잘하는 건 많은데, 이제 관심 있는 건 많은데 어떤 거 하나를 딱 잡고 가야 될지 모를 때, 이제 선생님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편찮으시고 하셔서 당장 일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장 일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딱 절박한 마음이 생겨서 이제 보니까 이제 카페를 우연히 딱 봤는데 저 바리스타를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 전문점에서 제가 바리스타로 이제 일을 하는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리스타가 될 수 있을까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격증을 이제 따면서 이제 커피를 배우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커피 학원에서 같이 이제 커피 자격증을 따고 이제 시작을 한 다음에,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제 커피 전문점에서 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커피 전문점에서 바리스타로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또 매니저까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매니저까지 하면서 경험을 쌓다 보니까 이제 내가 아는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칠 수 있어야 진짜 실력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강사가 되고 싶었어요, 선생님은. 그래서 커피 아카데미에서 강사 과정을 듣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강사를 선발하는데 선생님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강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한 곳, 두 곳 계속 강의를 하게 되고,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선생님이 창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카페 프레이즈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카페도 만들어주고, 또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로스팅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커피에 대한 그런 다양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되고, 이제 심사위원도 하게 되고, 오늘 또 여러분이랑 같이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커피 전문점이 많을까요? 편의점이 많을까요? 네, 정답은 커피 전문점입니다. 커피 전문점은 등록된 업체 수가 8만 개가 넘는데 편의점은 4만 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커피 전문점이 편의점보다 2배 이상 많고, 또 편의점에도 커피를 팔잖아요. 그리고 커피점이 아닌 곳에서도 또 커피를 팔고 있죠.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커피 수입량이 갑자기 많아지게 된 그 시기는 2007년부터인데, 2007년에 우리나라에 커피 프린스라는 그 방송이 방영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리스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카페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서 바리스타의 이미지가 뭐 선생님은 아니지만 그런 정말 공유 같은 이제 그런 깔끔한 이제 그런 호감이 가는 이미지를 이제 바리스타로 떠올리게 된 거죠. 우리나라 1호 바리스타는 이동진 바리스타인데요. 이동진 바리스타는 커피 프린스 그 방송을 촬영할 때 그 배우들을 가르쳐 줬던 그 바리스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바리스타 한 명을 뽑는다면 2019년 WBC 세계 바리스타 그 챔피언십에서 챔피언이 된 전주현 바리스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한번 기억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리스타라는 직업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직업군 분류를 하잖아요. NCS라고 직업 능력 그 체계가 있는데, 그 체계에서 이제 식음료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이나 음료를 이제 고객에게 판매하고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스타가 하는 일은 그 음료를 또 제조하고, 식음료를 제조하고, 그 다음에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는 일을 바리스타라고 하고, 바리스타는 이탈리아어로 바 안에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바리스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이죠. 학위와 자격증이 있는데, 학위는 4년제 대학교에는 아직 바리스타 전공으로 개설된 것은 없고, 그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백석예술대학교에 바리스타 전공이 있고요. 그리고 대학원에는 세종대와 경희대에서 이제 석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국내 자격증을 기준으로 한다면 2005년도에 저희 그 한국커피협회에서 처음으로 바리스타 자격증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커피협회에서 바리스타 2급,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그 바리스타 실기평가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실기평가위원이 이제 자격시험 심사위원인데요. 심사위원이 되면 이런 배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저지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심사위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리스타 2급, 1급 외에 커피를 전반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자격증이 이제 CPQ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한국커피협회의 자격증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배지가 다 CPQ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바리스타, 그 다음에 그레이더, 프로듀서, 컨설턴트 이런 자격증이 있고, 이 자격증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단계를 보시면 1단계는 어워드 단계, 커피의 기초 지식이 있고 이제 매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단계의 그 실력을 이제 배양해주는 자격증이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프로페셔널인데, 프로페셔널은 매장의 이제 관리자급의 실력을 이제 배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스터는 이제 커피를 가르칠 수 있는 이제 실력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마스터 자격까지 다 취득하고 나면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 인스트럭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인스트럭터 이후에는 이제 커피 프로페서가 될 수 있는데요. 이제 프로페서까지 이제 여러분이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커피를 직접 볶아서 우리 마셔보려고 합니다. 일단 커피를 볶는다는 걸 로스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로스팅을 한번 해볼게요. 로스팅을 하려면 커피가 있어야겠죠? 그 볶지 않은 커피를 생두라고 하고 그린빈이라고 부릅니다. 커피 색상이 녹색이죠? 그리고 커피가 이렇게 평평하게 생겼어요, 한쪽이. 그래서 이런 커피를 플랫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한번 볶아볼까요? 커피를 볶을 때 오늘은 직화식으로 이런 채반을 사용해서 커피를 볶아볼 거예요. 그래서 가스 버너로 할 거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가스 불을 중간에 조정을 하면 이제 여러분이 조절하기 어려우니까 오늘은 불은 중간으로 해놓고 이 높이를 가지고 온도를 조절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볶아 볼게요. 좋은 커피를 이제 여러분이 구입하시려면 커피의 색상이 짙은 청록색이어야 됩니다. 짙은 청록색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단단하고 무게가 많이 나가야 돼요. 그만큼 밀도가 높다는 건 그만큼 커피가 가지고 있는 그 향기 성분, 플레이버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커피를 처음에 볶을 때는 이 생두 안에 12% 정도의 수분이 있어요. 이 수분을 가지고 이제 한 4-5% 정도로 이제 볶는 과정인데, 이 수분으로 커피 전체를 볶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수분을 말리면서 수분이 증발되면서 커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물리화학적인 변화를 통틀어서 로스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수분이 증발되면 커피 생두를 감싸고 있는 실버 스킨이 날리기 시작합니다. 실버 스킨이 날리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폭발하는 게 아니라 수분이 증발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수분이 증발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액체가 기체가 되면 부피가 커지겠죠. 부피가 커지고 수분이 증발되니까 그만큼 무게가 감소할 거예요. 부피는 커졌는데 무게가 감소하면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밀도는 낮아지겠죠. 그렇게 밀도가 낮아지면서 점점 부서지기 쉬운 구조로 바뀌는 게 커피 로스팅입니다. 그리고 커피는 점점 색상이 변하는데요. 수분이 증발하면서 색상이 밝게 변할 거예요. 색상이 밝게 변한다는 거는 수분이 증발한다는 표시입니다. 색상이 밝게 변하면서 커피 콩의 크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피가 커지고 있어요. 처음보다는 커졌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색상이 노랗게 변해요. 색상이 노랗게 변하는데 커피가 이제 갈색까지 변하는 과정을 갈변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변 반응에는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만나게 된 이 노랗게 변하는 과정이 멜라노이딘이라는 단백질에 의한 갈변 반응입니다. 이걸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부르는데요. 색상이 노랗게 이제 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시나몬 색상으로 변하면서 점점 갈색으로 변합니다. 이 갈색으로 변하는 가장 이제 주요한 원인이 커피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이제 탄수화물 중에 당 성분이 가열되면서,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설탕을 가열하면 뭐가 되죠? 달고나 되잖아요. 색상이 이제 갈색이 되고, 그런 걸 당에 의한 갈변을 카라멜라라고 부르는데 커피가 카라멜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커피에는 클로로겐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제 사과 같은 것도 깎아놓으면 색상이 변하는 것처럼 클로로겐산에 의해서 갈변이 이루어집니다. 색상이 이제 갈색으로 변하다가 갈변 반응이 이루어졌죠? 네, 갈변 반응이 일어나다가 이제 커피가 이제 부피가 팽창하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 터지게 되는데, 그때 나는 소리를 1차 크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네, 1차 크랙은 팝콘이 터지는 것처럼 큰 소리가 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커피에 이제 신향이 이제 많이 나기 시작합니다. 커피는 원래 신맛이 가장 많이 나고요. 신맛이 나다가 점점 신맛이 줄고 단맛과 쓴맛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1차 크랙이 진행되죠. 지금부터 커피 로스팅의 단계를 이제 8단계로 나누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쉽게 들어봤던 라이트, 시나몬, 미디움, 하이, 시티풀, 시티 프렌치, 이탈리안 이런 단계들이 8단계 분류법인데, 이건 일본식 분류법이고, 이제 미국식 분류법은 베리 라이트부터 베리 다크까지 8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잠깐 1차 크랙이 끝나면 잠깐의 휴지기가 있습니다. 네, 지금 단계를 이제 미디움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이제 일본식 단계에서는 하이와 시티의 중간 단계입니다. 지금 단계가 미디움입니다. 미디움. 아그트론 색상 이제 55 전후입니다. 네, 그 다음에 1차 크랙이 끝나고 휴지기가 지나면 이제 2차 크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1차 크랙 때는 가장 연약한 부분인 센터 컷이 터지는 소리였다면, 2차 크랙은 수분이 증발하면서 이제 표면이 갈라지고 부서지는 이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소리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작은 소리가 나는데 과자 봉지 부스러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나요. 들어볼게요. 네, 지금 나는 이런 짜자자자자 부서지는 소리가 2차 크랙입니다. 네, 2차 크랙이 진행되면 이제 여기서 보통 로스팅을 종료를 합니다. 더 진행돼도 되지만, 더 진행되면 기름이 많이 배어 나오고 쓴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미디움부터 지금 2차 크랙 시작된 부분, 이게 풀시티 직전인데 이제 미디움 플러스 이 정도의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이제 식혀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추출을 해볼게요. 방금 볶은 거 우리 마셔볼까요? 청소가 힘들어가지고 이게 일단은 갈지 않고 일단은 아까 우리가 볶았던 온두라스 커피입니다. 20g의 커피를 그라인더에 넣고 분쇄도를 조절한 후에 그다음 이제 커피를 갑니다. 네, 커피가 갈렸습니다. 그렇죠? 네. 분쇄된 커피의 향기를 프레그런스라고도 하고 드라이 아로마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볼 커피 추출 도구는 클레버라는 추출 도구입니다. 저울에 넣고 테어를 한 뒤에 필터를 접어서, 필터를 접을 때는 아래쪽에 한번 접고 돌려서 바깥쪽으로 한번 접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필터를 자연스럽게 꽂아 줄게요. 그 다음에 아까 분쇄한 커피를 넣습니다. 네. 분쇄한 커피를 담아 주시고, 그 다음에 물을 300ml 부을 겁니다. 300g을 물을 붓겠습니다. 네, 시간을 누르고 300g의 물을 붓는데, 이 도구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방식, 침지식 커피 도구입니다. 그래서 드립 기술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다른 기술이 필요 없이 이 안에서 물과 커피의 용량과 그 다음에 커피를 추출하는 시간만 조절하면 이제 어디서든 맛있는 커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죠. 네, 커피에 물을 부었죠. 커피가 추출될 때 나는 향기를 아로마라고 부릅니다. 아까는 드라이 아로마였죠. 드라이 아로마는 프레그런스, 그 다음에 물을 부었을 때 나는 웻 아로마는 아로마로 부릅니다. 그리고 프레그런스와 아로마를 합쳐서 부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물을 붓고 2분 30초를 기다린 후에 커피를 추출할 건데요. 커피를 우리가 맛을 볼 거예요. 커피를 맛을 볼 때 혀에서 느껴지는 맛을 테이스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프레그런스랑 아로마는 코에서 느껴지잖아요. 전비강에서 느껴지는데, 입 안에 커피를 마시면 입 안에서 후비강에서 코로 넘어오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를 노우즈라고 하고요. 테이스트와 노우즈를 합쳐서 플레이버라고 부릅니다. 플레이버가 향미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신 후에 목 뒤에서부터 입으로 넘어오는 여운을 애프터 테이스트라고 부르는데, 여운의 길이를 가지고 이제 애프터 테이스트가 길다, 짧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2분 30초가 지나서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클레버는 아주 간단한 추출 도구입니다. 커피의 양과 물의 양만 계산을 했죠. 물의 온도와. 그 다음에 컵에 내려놓으면 커피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보통 1분에서 1분 30초 이내에 모든 추출이 완료가 되는데요. 이제 총 추출 시간은 3분 30초에서 4분 사이입니다. 네, 우리가 방금 볶았던 커피를 이렇게 도구를 사용해서 추출해 보았습니다. 한번 마셔볼까요? 나눠서 마시면 어떨까요? 나눠서 방금 볶은 거라서 조금인데 드셔보세요. 보시고 여기 저기 두 분 드리고요. 조금씩 마셔볼게요. 저 마셔도 되죠 이제? 네, 커피를 마셔보겠습니다. 갓볶은 커피라 너무 신선하네요. 이제 어떤 커피가 좋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신선한 커피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실습을 해봤잖아요. 이 커피, 이게 생두예요. 커피 생두, 커피 씨앗인 거죠. 이 커피 씨앗이 땅에 심겨서 싹이 틀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40일에서 6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씨앗이 싹이 트는 데까지 40일에서 60일 걸리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씨앗이 땅에 심겼을 때 농부가 뭘 했을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40일에서 60일 동안 농부는 뭘 했을까요? 이 씨앗이 땅에 심겨서 살지 죽을지 농부는 알 수 있었을까요? 농부는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농부는 매일마다 뭘 했을까요? 매일마다 와서 물도 주고, 그 다음에 싹이 잘 틀 수 있도록 이제 살펴줬겠죠. 지켜줬겠죠. 그러다가 정말 싹이 텄습니다. 싹이 튼 다음에 이게 꽃이 필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꽃이 필 때까지 3년에서 4년이 걸립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3, 4년이 걸리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그때까지 농부가 뭘 했을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농부는 꽃이 필지 안 필지 알 수 없었지만 매일마다 와서 나무를 가꿔줬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농부니까요. 그 다음에 꽃이 폈어요. 3, 4년 기다려서 꽃이 폈죠. 여러분이 이제 공부할 때도 그런 거 아닐까요?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좋은 고등학생이 될지 또 이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또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학생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꽃이 피고 나서 이게 열매 맺을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게 열매를 맺었을 때 처음에 열매가 많이 맺혔을까요? 열매가 많이 안 맺혔습니다. 그럼 농부는 과연 실망했을까요? 농부는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농부는 처음 많은 열매를 맺는 게 농부의 관심사가 아니라 커피나무가 20, 30년 동안 꾸준히 열매 맺는 나무로 자라는 게 농부의 관심사입니다. 커피나무는 처음에 열매가 조금 맺혔을 때 그 열매를 다 따버리면 오히려 나무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한 번에 원하는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진을 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처음에 모든 그런 결과물을 다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농부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죠. 정말 꾸준히 20, 30년 동안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아닌지가 관심사인데 직업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바리스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하고 1년 반짝하고 이제 지쳐서 못하겠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걸 꾸준히 할 수 있는, 꾸준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는지 아닌지를 우리 커피나무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커피를 수확하고 또 가공하고 여러 무역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 실습해 본 것처럼 로스팅하고 커피를 볶고 커피를 추출하고 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커피 한 잔에 얼마의 시간이 숨어 있었을까요?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서 또 커피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커피 한 잔에 숨어 있는 그 시간처럼 우리가 정말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시간을 우리가 참고 또 열심히 훈련하면서 20, 30년 동안 꾸준히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업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리스타 김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